안녕하세요. 역사를 살아온 박사입니다. 오늘은 삼국시대 때 상하의 둘째 아들 삼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삼화소는 경청 2년 유의대시로 신생향후라는 지위를 받았습니다. 정지 10년은 삼하의 삼화소와 함께 고평릉 사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습니다. 삼하의 모든 대책을 삼화소와 함께 담아했는데 이 과정에서 둘째인 삼화소는 소외 당했다고 한다. 아버지가 행위 그의 능력을 믿지 못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아버지가 행에게 변말을 듣게 된 것은 그것과 바로 전달해졌습니다. 삼화소는 모든 준비를 끝내고 그것과 전달에 마음 편히 잤습니다. 삼화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삼화사가 하우현을 죽일 때도 눈물을 흘리며 하고 구명을 요청하는 등 이때 삼화사는 훗날 황제 시해라는 대행사고를 치를 인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는 그의 삼화사 군 경력은 흥세 전투에 참전한 것을 시작으로 북벌을 시도하는 강매와 싸우거나 왕래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삼화의 출병에 도움하는 등 나름대로의 군사 경험을 쌓아나갔습니다. 동홍전투에서 그의 독해복제 군사로서 준사령관급 위치에 있어서 제갈각 정망의 싸움에서 대피하고는 부하왕으로부터 패전이 제공을 제외한다는 지거를 듣고 경로하여 왕위를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동홍전투 당시 동안에서 패전한 책임을 지고 자기의 일부를 잃었습니다. 아버지 쿠데타로 인하여 행과 함께 이 나라의 권력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행위 차례로 적었습니다. 자신이 그 지위를 계승하였습니다. 즉위 명은 대장군, 시중, 토독, 중회, 제군사, 낙도상사, 녹상서사, 정사에 따르는 삼화사가 강구가문과 무름이 발언을 진압하고 해군 중에 죽었다고 합니다. 삼화사가 대신 군을 이끌고 해군하였습니다. 낙양의 황제 정호는 군을 수도밖에 머물게 하고 삼화소 혼자 이끌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정의의 그들을 제외한 삼화소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낙양으로 돌아왔으며 이 때문에 정호는 할 수 없이 삼화소가 생전에 가졌던 모든 직위를 그대로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감동이 2년 제갈탄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총의 가축을 장군을 삼고 왕기 주태 섭보 호번을 이끌어 난을 진압하였습니다. 이때 더블군 소속인 만이 만장무가 병을 이유로 토벌거리게 빠지라고 하였습니다. 만이를 산미로 강경하고 만장부를 몽둥이로 때려 죽였습니다. 또한 제갈탄이 죽고 난이 진압되자 제갈탄을 따르던 병사들이 그를 따라 죽겠다고 하였습니다. 모두 죽이는 등 잔혹한 면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항복에 있던 문왕문호, 당자, 전단 등 원나라 인물들은 살려주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감독 5년 4월 삼화소는 진공, 상공의 지와 후석을 점호로부터 하자받았으나 거부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직 그러한 대우를 받기 부족했던 삼화소에게 일부러 예전의 찬탈 지방생들을 받을 만한 직위를 바보아서 삼화소를 높은 데서 떨어뜨리려고 했던 정호의 고단수 책무로서 이걸 받아들이면 삼화소는 이전의 통탁이나 이후의 환시 일가와 같은 전철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거부하면 금서를 가장하여 황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습수가 더 차가하였습니다. 정호는 황제 정호는 때문에 삼화소 행위의 본능을 느낀 바도 있고 아니면 258년 동호의 실권자 선침이 황제 선유에 의해 토벌된 것에
자극을 받았던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사마소를 토벌하려고 했습니다. 저번은 올해 갑자기 사마소의 마음은 행인들도 잘 알고 있다. 짐은 이들을 계속 지옥으로 감당할 수 없다. 이야말로 경들과 함께 사마소를 실험한다. 사마소를 삼선하고 정권을 되찾기 위해 상서 왕경, 희종 왕침, 상기상시 왕감을 불러 범안에 조선을 끊임의 친위 쿠데타를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저번에 이들을 믿었기에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왕침과 왕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경은 홀로 말을 냈습니다. 그래도 정권은 꿋꿋이 강행하였으나 반권이 이미 사마소에게 작용된 상황이라 병사들을 모을 수 없었습니다. 점화가 부를 수 있는 병력은 노공이나 한관뿐이었습니다. 왕침과 왕감은 왕경에게 자신과 함께 사마소에 알리러 가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왕경은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둘은 사마소에게 일러 바치고 계획은 연두서를 겼습니다. 할 수 없이 황제 정원은 그나마 와인 소수의 바다를 들고 친히 복을 울림의 사마소를 치려 출병하였습니다. 도중에 동귀교의 사마소를 만났습니다. 괌을 질러 물리치고 원영문과 지금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도감 앞에서 사마소가 보낸 각종의 지휘하는 정예병에게 가로막혀 병졸들이 도망갔습니다. 스스로 검을 빼들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감히 형제를 공격할 수 없어 이리저리 몸을 피하기 바빴습니다. 이때 가충이 부하였던 성제가 망설였습니다. 가충이 사마오 공께서 너희들을 보살펴 주시는 오늘을 위해서였다. 뭘 망설임과 다 거쳤습니다. 병사들은 그제서야 공격하였습니다. 이때 성제가 닥돌하여 닥돌을 청으로 찌르고 칼로 등을 찔렀습니다. 정원은 연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사태는 수습되었지만 황제를 죽인 꼴이 되자 사마소의 입장은 매우 난처하였습니다. 이전에도 천자를 강제 폐위시키거나 도구로 암살하는 일은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죽인 것은 전례 없이 훨씬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를 무마하고자 사마소는 점화가 칵테일을 시위하려 했다고 말하며 전부 시의 책을 모두 성시 형제에게 떠나버렸습니다. 이들의 신하의 절정은 죽을 전쟁 두마을 금지 않는 것이고 군주를 섬기는 동인은 감히 재난에 도망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율의 발생은 병으로 갑자기 쓰는 것이었고 제약은 마치 화살이 발사된 것 같으니 신은 진실로 왕을 받지 죽음을 지키고 오직 명의 판단을 기다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책략의 이론을 황태호를 위험하게 하고 정멸을 진보시키는 거라는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신은 그렇게도 신하의 우두머리가 대의는 국가를 편안히 하는 데 있는지라 끝없이 경고를 하며 황제의 소리에 가까이 가지 말도록 하였습니다. 성제가 망령대 진맥에 들어가 이로써 거단 편권을 발생하게 되었으니 신은 슬프고 고통스러워 오용부가 찢어질 것 같습니다. 성제는 국군을 방어하고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혔으니 저기도 부족하면 그의 가족을 잡아다가 정의에게 넘겨야 합니다. 라고 했다. 칵테일은 이 말을 들어 성제의 삼적을 멸하게 했다. 공격들과 답으로 운동하여 연왕초의 아들 성노 양궁 조안을 황제로 세웠다. 하지만 성제가 다시 실행자에 불구하고 실제 주동자는 가춘과 사마소 번뇌를 비롯한 모든 이들이 다 알았으므로 이후 산량의 상당성에 크게 떨어져 서절이 건국은 초관 정벌은 업적을 세운 이후 미래를 수밖에 없었다. 이어 다음으로 중국인들은
한진 춘추에 나오는 사마사가 처모 시에 호천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는가라고 한 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여기서 한 천하 사람이란 백성이 아니라 대기적들이다. 삼바시도 기적 세력이고 기적들이 지지로 올라갔다. 황제를 살해한 일을 다른 기적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확신을 못하겠다는 뜻이다. 이 해석이 정말로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현대 중국인들이 삼바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마사를 좋아하는 황제로 운영한 뒤 3월 조선을 들여 대장군부의 사마 일명 종사 중명 위명 4인 10명을 배치하였다. 이후 사마사는 오보단 촉을 먼저 체한다. 원만하고 촉을 취하고 3년 뒤에 촉의 선율을 따라서도 양동으로 작전을 펼치고 원한을 공명한다. 이것은 원한을 명망시키고 강나라를 평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나라를 섬기고 이나라를 경명하는 형제라고 평하였다. 사본소가 계산해 보건대 정단의 전사는 9만 명 정도 되는데 성도를 수비하고 나머지 군을 지키는 군대는 4만 명 정도일 것이다. 나머지는 불과 5만 명 정도이니 강제를 단백에 먹고는 와그로 하여금 동쪽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고서 곧바로 낙곡에 이르러서 청나라의 공원 지방으로부터 출병하여 한족을 습격하여 병력을 분산시키고 금각과 건더기 흠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우매함으로 항거할 것이라고 하였다. 등계와 정예로 하여금 촉한을 정말로 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러한 사마사의 예상은 결과적으로 세부적으로는 틀렸지만 적정하였다. 사마사가 이렇게 나올 것을 강유는 알고 있었다. 고립을 피하려고 은평과 양흥교대에 지원권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유선이 등계와 정을 제갈소는 강유를 붙잡는 데 실패했다. 결국 금각을 유군이 주력이 돌파하지 못했지만 유선이 항복을 예측하였다. 또 촉안의兵力은 사무소의 예상보다 맞는 10만 명 플러스 알파 즉 제갈침이 이끌다가 등예와의 싸움에서 전면은 병력 기타 야간 강구 함락 당시 소모된 병력 등 정도였다. 이 역시 오차 범위에 대해서 맞췄다고 할 수 있다. 사무소는 그토록 사용하던 진공의 자료를 마침내 받았다. 척정과 동시에 그토록 사용하던 진공의 자료를 받은 것은 의미심장하다. 해당 척정 이후 사무소는 진공진앙 자기까지 불과 1년 사이에 1차 천리로 진행하여 버렸다. 정혜와 몰래 척정을 논의한 이후 신료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촉한을 공격하는 명령을 내렸다. 촉한을 멸한 공을 명분으로 진단한 계곡의 반석을 제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촉한을 멸한 후 곧바로 진앙 자기를 받았다. 이것은 이미 일반적인 선장으로 제의를 강탈하기 위해 사마시가 저지른 것이 너무나도 컸다. 조선은 현대의 주변 형족들이나 신하들을 많이 살해하거나 죽였어도 황제 자체는 건드리지 않았다. 오히려 황제와 자신의 딸을 결혼시켜 국구가 되었다. 사마시는 황제 하나는 폐하고 다른 황제 하나는 백주 대낮에 처참하게 살해해버린 전대 미문의 폐역을 저질렀다. 동탁마저도 폐위된 뒤 암살한 것과 비교해봐도 너무 일을 대놓고 저질러 천하가 비난하였다. 명목이 매우 부족하기 그지없던 것이다. 사마시의 적정은 바로 이런 바탕에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등예와 정예의 갈등으로
혼란이 발생했다. 함이 온년밤 정월 강을 보내 등에를 잡았다. 움직이를 삼아서가 천자와 함께 서정을 위해 장안에 주기하였다. 이때 여러 황후들이 모두 업성에 있었다. 중사 중령 선도에게 군사 사무의 죄를 명하고 업성에 진수하도록 하였다. 호군 가중을 보내 부조를 가지고 여러 군대를 감독하며 한중에 거수하도록 하였다. 정희가 이에 저기서 정한이 구신 강요와 손을 잡고 건건건을 타며 6만의 말을 먹고 50호근을 값지어 쓰고 모두 원화를 설치하며 8의 문을 안무로 쓰고 막대를 총을 사이로 내놓고 쏠 수 있음에 주의를 연안군 높게 하였다. 왕들을 왕으로 높이고 세자를 태자로 높이며 왕손의 자고를 전부 황제의 입법과 동일하게 하였다. 공정 공기 중에 번잡하고 세세한 것들과 법식 중에 실행하기 어려운 것들 모두 사마소가 주청을 올려 없애버렸다. 사마시 적거리 의사대부 시중상시 상서 중령군 의장군 등의 관직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265년 가을 8월 15일에 중풍으로 쓰러져 죽었다. 당시 나이가 54세라고 한다. 9월 기일에 송량릉에 장사 지내고 수요를 문왕이라고 하였다. 이후 아들인 사마의 영은 조한에게 선량을 받아 황제로 즉위하여 이 나라를 멸망시켰다고 한다. 이상 사마의 둘째 아들 사마설은 인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